네, 여러분 브레인스토어에서 신간이 나왔는데 신간은 아니죠. 사실 있었던 책이죠. 새로운 에디션이죠. 네. 손흥민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에세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네. 근데 이게 2020 프리미엄 에디션입니다. 그래서 요 손셉은 아크릴로 돼 있는 이 피규어가 들어가요. 요거는 나름의 또 손흥민 그 팬분들은 소장 가치가 있는. 그렇지. 예,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잖아요. 책상 네. 같은데. 기존에 있는 책 내용과 동일한데요. 그래도 이 안에 좀 덜어내고 싶은 이야기들 또는 추가되고 싶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게 책을 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그럼 요거 구매하시면 돼요. 네, 이거 이 구매하시면 기회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손흥민 팬분들은 손흥민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쭉 자라왔고 축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요런 이 책들을 통해서 한번 접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손흥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고 손흥민이 또 스토리가 많은 선수지 않겠습니까?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토트넘에 오기까지 그 토트넘에서도 포체티노 밑에서 위기 상황들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 내용들이 가감없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게 손흥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팩트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해드리려 노력하지만 간혹 웃음의 눈이 멀어 개인의 의견이 다소 과격하게 들어갈 수 있으며 추가무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 그냥 허심탄회하게 본인들의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도 댓글에서 이제 막 축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도대체 왜 이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도대체 왜 무리뉴 축구가 이 정도로 노잼이 됐나? 무리뉴 축구가 한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습 축구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좀 오래되긴 했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때까지 그리고 뭐 인테르 트래블, 첼시 1기 이때는 좋았는데 첼시 2기, 맨유 이걸 이제 거치면서 점점 노잼이다. 무리뉴는 이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감독이다. 막 이런 얘기를 받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이런 얘기를 좀 우리 허심탄회하게 해봅시다. 일단 이준 선생님. 네. 어떤 이유에서 이거 무리뉴 축구가 노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재미없죠. 예. 뭐 어제 새벽에 굉장히 힘드셨죠? 아니 뭐 사실 뭐 손흥민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든 건 아니었지만 계속 이래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새벽에 경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재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평일에 새벽 4시면 그냥 시청자분들도 보통 알람 맞춰놓고 일어난단 말이야. 네. 보려고. 그러면 좀 재미가 있는 게 좋죠. 제가 지금 3일째 집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말 미안한 말인데 지금 이틀째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똥 개쌌죠. 그게 뭔 상관인데 내가 똥 안 닦냐. 그냥 물어본 거예요. 왜 안 닦은 것처럼 반응을 하시네.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냐고. 그냥 어제 똥 싼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방구 냄새 하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네가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회사에서. 네. 그래서 좀 정신 차리라고 방구 좀 꼈어요. 잠 좀 깨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방구를 끼는 거예요? 힘내라고 새끼야. 네. 네. 옛날에 방구차 알아요? 방구차? 알죠. 부스터. 네. 그걸 준 겁니다. 추진력을 얻기 네. 위해서. 김성모세요? 아무튼 네. 근데 좀 재밌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내 와 맨유 경기 마렵다. 그 얘기 했어요. 맨유 경기 보고 싶다. 요즘 맨유 경기.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채팅창에 막 인정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재미가 없어서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무리뉴가 어쨌든 그 큰 클럽의 감독이기 때문에 무리뉴의 선택을 전 존중하고 싶어요. 그리고 승리를 잡아내고 하니까. 근데 정말 오랜만에 승리한 거잖아요. 그죠? 어제 안 좋았으니까. 새벽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별로 이제 무리뉴에 대한 어떤 그 답답함과 신뢰가 답답함이 커지고 신뢰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황 선생도 뭐 재미가 없을 거라고 재미는 분명히 대다수의 축구 팬들이 지금 무리뉴의 축구를 재밌다고 얘기하는 분은 없죠. 이 축구가 재밌으면 그게 좀 어려운 거지. 다른 팀 축구는 거의 뭐 지리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수준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왜요? 뭐 축구 얘기해도 뭔 얘기 진짜 기걸지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원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모두 어제 히드버블 녹음을 했거든요. 예. 녹음 끝날 때 이제 맞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페널티 놀랐습니다. 현장 중계를 가느라 네. 이제 히든프로 어제 참여를 못했어요. 네. 근데 히드버블에서 와 한 번도 안 나왔다. 뭐가? 팩트리비.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거칠고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좀 헛소리 많이 하고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제일 나쁜 새끼입니다. 이 제가요? 새끼가 제일 더러운 새끼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예. 저는 진짜 노말한 사람이 제가 노말 원입니다. 노말 원. 이 새끼 스페셜 원이고요. 지금 무리뉴 얘기할 줄 있습니까? 이 새끼 진짜 개 스페셜 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 좀 알아주세요.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무리뉴 얘기하시죠. 네. 우리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네. 자, 어쨌든 그 황 선생이 봤을 때 그럼 이거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냥 우리 허심탄회한 얘기니까 왜 무리뉴 축구가 재미가 없을까? 일단은 근데 솔직히 저는 한 무리뉴 8 선수들 2 이 정도 봐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우리가 최근에 축구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토트넘 축구가 결국엔 재미가 없으니까 야 무리뉴 왜 또 존나 재미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뉴가 올 시즌에 토트넘 이끌면서 쓴 전술을 보면 4-2-3-1의 기반입니다. 근데 사실상 3백이에요. 이게 비대칭이죠. 네, 비대칭 3백은 운영을 하죠. 오리에를 이렇게 올려놓는. 오리에는 그냥 윙으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윙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앞선에 보면은 홀딩이 2명 나오죠.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이 나오죠. 볼란디 2명.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무리뉴 축구의 일단 기본 기준이 일선에서도 압박을 존나 세게 합니다.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서 공격수들의 체력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리고 이 무리뉴라는 이 스타일 자체가 차근차근 하나 단계를 거쳐서 빌드업을 구상하는 그런 티키타카 유형도 아니고 홀딩이 공을 잡아서 1선에 뿌려주면 경합 이후에 2선 자원들한테 내준다든지 아니면 2선에 연결을 했을 때 뭐 델레알리 같은 이 10번로를 맡고 있는 선수가 앞선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의 중간 과정을 조금은 생략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명 그러려면 이 두 명의 홀딩이 저는 퀄리티가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압박을 세게 들어와도 이거를 좀 수월하게 벗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전진 패스를 퀄리티 있게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역량이 약간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맨유의 모습이 훌륭한 교보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 맨유의 공격진들이 다 자기들의 어떤 개성을 살리면서 득점을 해주고 공격 포인트를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포그바가 있었을 때 맨유에 있었을 때 또 그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네네. 포인트라서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있었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포그바가 박스 그 최상단에 있는 라인이 있잖아요. 아크서클 부분. 네네네. 그 라인에서 둘이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미드필더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리뉴 있었을 때 공격 미드필더와 포그바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주고받는 경우, 그렇게 주고받다가 슈팅하는 경우, 뭐 패스를 넣어주는 경우가 제 기억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왠지 간격이 벌어지니까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네네. 형의 말을 뒷받침을 하는 네, 거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건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리뉴는 3선, 2선, 1선 있다 그러면 3선, 2선은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밑에서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어떠한 선수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2선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내려와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간격이 굉장히 크다고요.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많이 드리는데 그 5m 시작할 때의 5m를 굉장히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뭐 K리그의 레전드 김두현 선수가 김두현.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에 있었을 때 그리고 수원에 있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미드필더 라인에서 볼을 잡는 위치에서 5m 차이는 굉장히 크다. 5m는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거리밖에 안 돼요. 실제 사실. 5m로 보면 그렇게 엄청 막 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 어디서 볼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뭐냐면 그 무리뉴 축구의 미드필더들은 볼을 잘 차는 공격적인 재능이 있든 뭐든 내려와서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로셀소가 이번 경기에서 로셀소 잘했잖아요. 잘했죠. 네. 비교죠. 왜 그랬을까요? 윙크스하고 시소코하고 로셀소를 조금이라도 올려놨기 때문이에요. 그럼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선수마저도 내려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고 특히나 로셀소도 저는 더 공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보다도 더. 네. 로체스도 슈팅 하잖아요, 박스 안에서. 그런 장면을 더 많이 연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난 경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훨씬 더 로체스를 공격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골까지, 그러니까 자체 골까지 유도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네. 미드필더의 공격이 죽는다. 저는 이제 네. 두 분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덕현이 얘기가 뭐 틀렸다기보다 덕현이가 앞에서 압박을 존나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라면 전방 압박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무리뉴 전술이 되게 전방 압박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클럽 스타일 오히려 저는 주원이 형 얘기대로 이 미드필더 라인이랑 수비 라인이 되게 내려앉아 있다. 이쪽이 조금 더 제가 본 무리뉴 축구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보죠. 선수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리뉴한테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다 사다 주면 재밌는 축구를 할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지금 뭐냐면 어떤 거냐면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 예. 레알 마드리드가 상대하는 팀들은 거의 뭐랄까 뭐 바르셀로나나 상위권에 있는 뭐 한 두세 팀 빼고는 자기 마음대로 축구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말이죠. 이거는 모든 지도자와 축구 선수 출신들이 귀에 그 목이 박도록 들은 거예요. 피가 나도록 듣는 얘기예요. 야, 니들이 귀구멍이 무지하게 크네.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커? 제 귓구멍이 굉장히 우와. 저는 귀가 그래서 나 지금 동물 들어가는 줄 알았어. 네. 그 보통 면봉 쓰지 말라잖아요. 저 샤워하고 면봉 한 번이면 네, 저 진짜 이비인후과 가서 막 편도선 보면서 귀 같은 거 보잖아요. 전 스스로도 뿌듯합니다. 이만해. 제 몸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귓구멍입니다. 와. 진짜 깨끗합니다. 진짜. 네. 체감상 거의 입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 귓구멍이 되게 넓어요. 우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냐? 귀에 피나게 듣는다. 뭐냐면 저 오늘 되게 진지해요. 하지만 여러분 안내문 보고 오셨죠? 영상 시작할 때 안내문 들어가나요, 피디님? 네네. 매 영상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안내문 보고 오셨죠.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모셔박들 드는 게 뭐냐면, 야, 니들 앞에 있는 선수 1대1 싸움에서 그냥 다 쉽게 제치면 전술 필요 없다. 전술이 왜 필요하냐면 1대1 싸움을 계속 100% 성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움직임을 가져가고 주고받고 우리 팀 선수 미드필더 이렇게 움직이고 누구는 빠지고 이게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방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앞에 있는 선수 1대1 되는 선수를 그냥 제낄 수 있다? 제끼고 패스. 근데 쟤도 또 제껴. 패스. 제끼고 패스. 그러면 패스 3-4번 만에 슈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술이 이렇게 막 자세할 필요도 없다. 그래 수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있을 때는 대단히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줄 수 있었죠. 그러나 비슷한 팀하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한테 원판 깨지죠. 챔스에서 성적 안 좋죠. 그게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선수끼리는 이렇게 나왔을 그러니까 때는. 바꿔 얘기하면 선수단의 퀄리티를 높여주면 그래도 재밌는 축구가 나올 것이다. 이거보단 낫다 이거죠. 이거보단 낫다. 네. 저는 재밌는 축구는 모르겠는데 성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지 않을까. 올라갈 것이다. 아이 우리가 이제 그 말의 그 주제는 재밌는 축구니까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정도 사왔는데 성적을 못 내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딱 쉬워요. 이거 저는 되게 굉장히 이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미 얘가 있어요. 얘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봤을 때 정말 어떤 경기는 거의 대부분의 경기 지금 최근에 좋다고 하지만 존나 지루하잖아요. 내려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빅클럽들이랑 할 때는 다이나믹한 경기가 나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특유의 어떤 강력한 수비 그리고 카운터 이런 게 나오는데 본인들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팀들이랑 붙었을 때 지리한 경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A팀 마드리드 팬들도 와 내가 마드리드 팬이지만 진짜 경기 보기 힘들다.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거와 다름이 없다 그래요. 없다고 봐요. 이게 전술적인 선택이 너무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 선수단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면 그래도 성적은 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맨유 얘기를 해봤을 때 맨유에서 무리뉴한테 원하는 선수를 아주 안 사주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결과도 안 나왔고 내용도 별로였죠. 물론 2위하고 유로파 우승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죠. 네. 나왔다고 할 수 있나? 어쨌든 2위 했으니까. 네, 2위라는 어떤 성적은 무시하지 못하지 않나. 유로파리그 우승도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성적은 인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다고 하는데 그 돈을 쓴 거에 비해서 좀 아쉽고 네. 특히나 그때 당시에 메시티와의 승점차도 너무 많이 격차가 났으니까. 컸고. 네. 선수단의 퀄리티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약간 전환을 해서 선수단의 퀄리티가 받쳐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전술적인 포인트나 그리고 일정 정도의 결과를 안겨다 주는 게 사실 좋은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지표잖아요. 물론 무리뉴가 이번 시즌 중도에 부임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단을 모두 다 꾸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무리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저는 제가 썩 무리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시즌 성적이 더 중요하다. 본인이 원하는 선수단을 나름대로 꾸릴 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는 선수단으로 꾸리는 어떤 공격적인 전술이나 어느 팀에 최근에 있었던 팀들에서 포워드들의 어떤 스탯이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무리뉴를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죠. 그건 아니다. 네, 왜냐하면 맨유에서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경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경기도 많았었고 엄청 많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 감독이라면 맨유에 와서 그 정도 성적은 했을 거라고 봐요. 낼 것이다. 냈을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건 무리뉴만큼의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무리뉴 이미지가 최상위권에 있는 감독이었으니까. 물론 뭐 첼시에서 좀 안 좋긴 했지만. 근데 이어서 와서 지금 토트넘에 부임을 했잖아요. 토트넘에 부임을 해서 무리뉴에게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선수단이 원하는 대로 좀 구성이 안 됐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뉴를 너무 옹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맨유에 있었을 때 시절부터 무리뉴의 실드는 없어졌어요. 맨유에 있으면서 실드가 없어진 상태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고 특히나 너무 다이나믹하지 못하니까 괜찮아요. 성적 내면. 근데 토트넘의 성적이 좋습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왜냐하면 리그가 중단이 됐었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 훈련을 계속하지 못했겠지.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코로나였으니까.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은 부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딱 재개된 경기에서 딱 나왔는데 이 경기 내용 별로고 성적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서 오는 답답함은 있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맨유 시절도 저는 절대 성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주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무리뉴가 아니고 다른 감독이 왔어도 저는 그에 준하는 성적 정도는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면 일단 쓴 돈이 많잖아요. 쓴 돈이 제법 있죠. 한두 푼 썼냐고 솔직히 맨유에 있을 때. 그런 거를 좀 떠나서도 지금 토트넘에서도 저는 이 선수 개개인에 맞는 옷을 과연 무리뉴가 부여하고 있냐. 그러니까 선수단에 적합한 좀 유동적인 전술을 못 짜주고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오리에를 지금 윙처럼 쓰잖아요. 맞아요. 이게 과연 맞는 전술이냐? 이게 진짜 맞는 접근법일까? 오리에 솔직히 잘하나요? 저는 경기 보면서 잘한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나는 오리에를 차라리 오늘 경기처럼 오늘 경기에 좀 덜 올려 쓰더라고. 그리고 손흥민을 좀 더 포워드스럽게 썼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는 나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중앙이냐 측면이냐 위치 자체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놓고 보면. 근데 이 선수는 사실 측면에 있을 때 훨씬 더 잘하는 선수라고. 측면 포워드. 그리고 그거를 뭐 무리뉴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감독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 특히나 좌측 포워드 혹은 뭐지 우측도 잘하니까 이 측면 포워드로 썼을 때 굉장히 잘하는 선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리에를 올리잖아요. 그 만약에 역습을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간격이 굉장히 넓다고. 상대가 역습으로 치고 나오면 손흥민은 윙백처럼 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오리에가 올라간 뒷공간 자연스럽게 비죠. 그러면 이게 3팩 형태가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서 측면 역습 전개가 되면 이걸 누가 커버할 거냐. 그럼 그거를 손흥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흥민 선수에게 그 정도의 수비 부담을 주는 건 이 선수의 특색을 완전 죽이는 거다. 좋은 선택이 아니다. 좋은 선택이 절대 아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리뉴가 지금 재미없는 축구를 하는 이유는 주원 형이 얘기했던 그대로 마치 시메온의 스타일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내려앉아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팅 수도 적고 슈팅이 지금 시즌당 이 시즌 전체 슈팅 평균 개수가 브라이튼보다 낮아요. 11개 조금 넘더라고. 12위인가 그래 11인지. 내려앉아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선수단의 퀄리티를 높여주면 좋아질 것이냐? 내용은 담보할 수 없지만 결과는 올라갈 수 있으나 맨유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조차 100%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좋게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지금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포그바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공격적인 팀이다. 우리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맨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자체가 선수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리뉴가 수비를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제 입장, 제 생각 결론 내겠습니다. 무리뉴는 선수들을 좀 더 클래식하게 써야 됩니다. 즉 뭐냐?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손흥민 수비 잘한다? 사랑스럽죠? 열심히 한다? 좋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공격을 하고 슈팅을 해야 될 때 힘 빠져서 못합니다. 수비하느라.
수비하느라 힘이 빠져요. 형이 클래식하게 쓰라는 얘기는 그 선수가 잘하는 거 그냥 그대로 써라. 공격형 미드필더는 공격형 쓰고. 미드를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윙포워드는 윙포워드 위주로 쓰고 근데 되게 특별한 경기 되게 강팀 정말 여기서 한 방 어떻게 딱 시프트 잡아가지고 이겨야 되는 경기는 그런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주장창 누구 만나도 똑같이 수비해야 되고 누구 만나도 그런 거예요. 왜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냐 이거죠. 해리케인 지금 골 넣은 거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어떻게 골 넣는지. 얘 슈팅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뭐 골이야 손흥민 어시스트 받아서 최근에 넣긴 했지만 해리케인의 그 많은 골들 예전에 다 예전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감독도 있냐면 올라가 이런 그 제스처하는 거 있잖아요. 센터 포워드가 약간 수비적인 거를 좀 이렇게 하려고 도움 주려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야 올라가 있으라고 넌 골 만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임생 감독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너무 높았고 옛날 얘기니까. 네. 근데 그 뭐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을 먼저 좀 하게 해줘라. 특수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비도 시킬 수 있고 못 할 수 있겠지만 다 할 게 너무 많아 애들이. 애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롤을 부여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박스 근처에 자기 진영 안에 그 숫자를 많이 두니까 어느 정도 수비는 된다고 쳐. 축구는 이겨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기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기면 끝이니까. 근데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기지 못하고 아슬아슬하니까. 그리고 경기 내용도 재미없죠. 별로고. 어떠한 토끼도 잡지 못하고 있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창점을 하게 해줘야지. 지금 여러분께서 저에게 야 이주원 너도 박종윤처럼 일하고 종윤처럼 막 준비하고 해라. 그럼 저 노잼 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아니야. 그리고 종윤이가 저한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종윤이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윤이는 무리랑 다릅니다. 종윤이는 저에게 재미와 웃음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한테 부담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합니다. 예? 형 우리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형이에요. 형이 즐거워야 돼요. 형 편하게 가족하고 보내세요. 이런 거 저한테 유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제가 잘하는 거, 이 채널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유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형이 잘하는 게 그거 형이 장점으로 끌어내려면 그렇게 써야 되거든. 네. 네. 형 나처럼 중계하라고 그러면 한 이틀 뒤에 바로 낯빛이 색이 어두워 그다음에 나 너무 빡친다. 나 화나. 그래서 형은 쉬게 하고 그 에너지를 축적시켜놔야 필요할 때 빵 나오거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완전 이해가 됐죠. 좋은 예시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왜 그런 장점을 네. 안 뽑아내냐고. 뽑아내야 된다. 예. 네. 옆에서 봤을 때 좀 동감하나요? 예. 그리고 주원 형이 한 말이 결국 제가 말했잖아요. 옷을 좀 잘 잘 입어야 그렇지. 같은 맥락의 이야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에 예시가 굉장히 적합하게 들어가면서 네. 비슷한 얘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무리뉴가 스타 감독이고 우리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는 본인이 잘하는 걸 좀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무리뉴 축구가 왜 재미가 없고 과연 이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감독이 다시 한번 토트넘을 이끌고 영광의 시대를 이끌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해요.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